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월요일 휴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래도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사실 좋다기보다는 증시 우호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알맞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1.2%가량 추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어느덧 전고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애플이 강세를 금요일날 5% 넘게 보였다는 게 좋은 시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AI 기술주들도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에 반해서 힘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시장의 흐름을 봤더니 오늘은 플러스 2.1%, 코스피는 나름의 강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 고점 위치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한 번에. 그러나 코스닥을 보면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지금 상승 퍼센티지를 보면은 오늘만 0.6% 정도 올랐고, 저점을 형성하고 난 뒤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약 4.4%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정말 글로벌 증시 비교해서 우리 코스닥이 벌벌 기고 있다라고 표현한 게 맞을 정도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시초 상위주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몇 프로 오르 있을까요? 코스피는 5.7%. 아니, 등치가 더 무거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도 더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이 아무래도 코스피를 먼저 매집해 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선물 매도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수급적인 변화의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거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 하회의 둔화세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없다. 적당한 조정을 줄 수 있지만 막 폭락을 만든다? 이런 거는 너무 공포 심리만 만드는 거고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 지표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오면은 증시는 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려감 주면서 흔들흔들 하니까 아무래도 우려감이 돋보이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또 비농고의 지수가 둔화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제공하는 패드워치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6월 12일에 FOMC가 있는데요. 주요 지표들이 6월 달에는 중순 이후에 FOMC가 끝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5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FOMC를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월의 데이터가 어떻다고 했죠? 4월의 경기를 5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둔화세가 눈에 띈다. 결국에는 연준의 목표인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잡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어쨌든 7월이 막상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야, 조금 더 데이터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9월의 인하론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금리 인상을 논하기엔 좀 애매한 게, FOMC를 통해서 어쨌든 페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양적 긴축의 완화를 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이제 언제 시작하나의 포인트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시장도 글로벌 증시 호조로 당연히 강세에 보이는 게 맞았을 거고, AI 기술주가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나름 갭상승하고 눌리고 갭상승하고 눌리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 오늘 해소할 수 있을지 봐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AI 기술주가 나름 상승세를 보이긴 해. 또 그렇다고 엄청 막 강세 보였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수급 이동이 일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도 아침에 강세 보였다가 눌리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 전부 다 일단은 코스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로 다 묻히는 그런 흐름이 나온 정도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개별 업종적인 이런 면모보다는 외국인의 포지션 구축에 더 집중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FEOC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전지가 휘청휘청 거렸거든요. 아무래도 전액 관련해서 오늘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 흔들기 나왔죠. 이게 왜냐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오늘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강물 관련해서도 K배터리는 긍정적 요소들이 일단은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흑연 관련해서도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 요소가 줄어든 그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스탯을 보면은 원래는 동결 확률이 되게 높았고 인상 확률도 이렇게 막 대두가 되고 있었거든요. 약한 포인트지만. 그런데 7월에 인하 포인트가 올라와주고 9월에는 야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고 있다. 중간 선거 전에는 마지막 FOMC가 9월 달에 있다. 그래서 9월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도 실어볼 수 있는 거죠. 양축 긴축에 대한 완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가시권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테이퍼링이 진행된 다음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완화시키는 이런 쪼여 오든 것들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 순서상. 그래서 이것도 얘기 드렸는데, 뭐 동시에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진작에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업종 장세가 열릴 것이다, 미리 예고해 드렸다. 그리고 1분기에는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다. 지금 현재 5월 14일까지 이제 실적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의 실적 기대감이 또 다시 실리겠죠. 그리고 2차전지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나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배터리에서. 그리고 3분기에는 좀 더 가시성 있게 진짜로 성장 다시 하는 거니? 라는 질문을 3분기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마다 먼저 좀 가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볼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서 2차전지도 공략 포인트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아스코가 열리고요. 5월 16일에는 잠정적으로 HLB의 FD 3상승인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를 많이 드려서 요거 라이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는 한 4월 11일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 에코프로가 1차적으로 미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5, 6월 달에 조정세를 보이고 7월 달에 다시 한번 미친 상승을 보이면서 7월 26일을 기준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꼭다리를 찍고 지금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주가 과연 지금까지는 24년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도에 2차 전지처럼 이번에 썸머 랠리까지도 AI 기술주가 장악할지,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제가 보는 건 그래도 수급 이동이 생기면서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던가 이렇게 순환매장이 열릴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AI 기술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목을 받는 포인트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도 지켜는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결론은 뭐 그냥 얘기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장 편하게 보고 우선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같은 주도 업종에 몰입해서 최대한 수익률을 챙겨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베타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코스피도 고점을 못 넘기고 있고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한 5% 정도, 아침에 올라갔다 좀 눌렸으니까요. 이 기준을 봤을 때 우리 계좌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고점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우리 계좌는 최고치를 달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계좌 운용은 나쁘지 않은 틀로 볼 수 있다. 물론 AI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거나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면은 있지만, 이거 못지않게 그래도 막상 찍어보면 얘네도 별거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AI 기술주 찍어보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못 갔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강해 보였지만 누르고 강해 보였지만 누르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또 보여드리면서 한번 비교해 봐 드렸는데, 갈룸들은 이미 그래도 반등세를 이용해서 나름 강하게 튕겨주고 있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폭탄을 2개 정도 안고 있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매도 포지션이 일부 회수가 되는지, 이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원웨이로 시장을 끝까지 당겨준지도 지켜봅니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면 단발 상승이 아닌 추세 상승 요소로 꼭 필요한 포인트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수급 요인을 보면은 개인이 1.8조 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1.1조 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7,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만 쭉쭉쭉 매도가 나왔고 양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시장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그리고 기관은 특히나 4월 중순까지 2분기 초반에 매도세로 일관하다가 이거 둔화만 돼도 시장이 반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기관 매도세가 둔화가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죠? 끌려 내려오다가 반등을 하더라. 그리고 기관이 매수해 외국인과 동참을 해버리니까 종합지수는 급등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진작에 4월 초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기다리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코스닥에서는 똑같이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이 던지는 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만 놓고 사주진 않더라. 즉 매도가에 걸어놓은 개인의 물량을 매수로 받아주진 않고 그냥 기관과 외국인이 아래로 걸어놓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것만 체결돼서 받는 정도. 참 얌시러운 거죠, 외국인 기관이.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고 오늘 흐름 보면 삼성전자가 4.7%, 하이닉스가 3.7%, 근데 종합지수는 2% 올랐다. 아, 얘네 둘이 다 해먹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코스닥에서 상당히 강세 보였고 제약도 뭐 종합지수 대비 그냥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0.6%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화학업종을 보니까 오늘 2차 전지와 개별주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겠네 라는 흐름. 즉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섹터는 재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최종적으로 2.5조 정도 매수한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선물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한 6.2조 정도를 4월달부터 2분기 들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2.7조까지 매수했던 걸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에는 이거 더 팔아가지고 마무리에는 플러스 2.3조로 마감했습니다. 아직도 4조 정도? 작게는 2조 정도까지도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수를. 그동안 선물 매도를 통해서 현물을 싸게 매집하더라 외국인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매집을 통한 시세를 이제 보내놓고 선물도 땡기고 현물도 땡기고 그러면서 개인만 매도세를 이끌어버리는, 이거 개인 조금 판 거 아닙니다. 거의 6천억 정도 하방 포지션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아예 역방향을 타버린 겁니다. 외국인은 그냥 대놓고 이제 올리겠다고 하는 수급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뭐죠? 원웨이. 아침 시작부터 특별한 조정 없이 계속 당기는 겁니다. 그냥 흔들기 한번 하고 야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이렇게 흔들기만 툭툭툭툭 하지만 결국엔 어떻죠? 쭉 당기는 모습. 그러면서 원웨이 시세를 보이더라. 오늘은 기회를 안 줬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얘기 드렸던 두 가지 선물을 플러스 1조 이상 1, 2매수 그리고 원웨이 시장.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야 지금은 상방을 한번 볼 수 있겠네 라고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종가가 2600 한 60, 70포인트였어요. 근데 어제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이거 피보나치 수열 보면서 2690포인트 이상으로 안착을 하면은 이제 시장은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2734포인트까지 갔어요. 올라갔다가 재차 눌리는 것보다는 추세를 만들면서 눌려도 다시 간다. 눌리더라도 여기 22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혹시라도 올라가다 눌려도 다시 간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강세로 돌아설 거니까 여러분 썸머 랠리가 나올 거고 오늘 하루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 시세 안 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시라. 아직은 기대된다. 그리고 5월 15일에 우리 시장이 휴장이에요. 근데 마침 이때 CPI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참 재수도 없죠. 5월 14일에 CPI 경계감으로 아마 관망세로 들어갈 텐데 사실 CPI 이번에 굉장히 증시 우호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인플레 잡혀가는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하루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루하루 까먹으면 또 우리 K증시엔 별로 안 좋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5월 16일에 한 번에 반영될 건데 요때까지만 어쨌든 잘 넘기면 1분기 실적 발표도 끝날 것이고 5월 14일에 이제 5월 16일부터는 그냥 대놓고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은 거래일이 약 5거래일. 5거래일 동안은 뭐 그냥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뭐 윗거래 한번 달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코스닥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지지고 먹든 아니면 뭐 올라갔다 눌리든 뭐라든 5거래일 정도. 그리고 나서 5월 중순부터는 상당히 강세 흐름을 7월까지 한번 지속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자 한다. 뭐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돌발 악재까지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58.8조입니다. 최대예요. 지금 24년 들어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 대놓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생각보다 개인들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안 들어오죠. 개인들이 이미 질리고 있습니다. K증시 금투센이 뭐냐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안 돼.
라는 마인드.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K 증시 투자해야지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일단 니케이에서 자금 이탈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4월 달에 같이 빠졌거든요, 니케이랑. 근데 뭐 니케이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 요거밖에 안 빠졌지만 반대로 니케이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증시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차익한 자금, 또 일본은 금리 인상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자금 유입이 조금 더 원활해지려나? 이런 기대감 한번 실어볼 수 있겠다.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 이제 제가 이거 선물 매수 하루 만에 2.3조 한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지켜봤는데 서킷 브레이크 터진 거 막 이런 거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2.3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선물 매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외국인이 매집하려고 억지로 찍었던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이거를 급하게 회수시키고 있다. 어쨌든 이거 선물로 찍어 눌러서 이렇게 사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외국인이 이미 선물 시장에서 이거 주가 눌리는 동안에 싸게 매집 다 했습니다. 다 매집해가지고 선물 이거 해지하고도 남았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프로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돈의 힘에 수긍하자. 이 정도로 얘기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보면은 이거 왜 못 가나요? 바이오 외국까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의 바이오가 이거 며칠 전 거라서 이러고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저항 라인, 여기 라인 있죠. 요 라인에 저항을 뚫고, 얘네도 똑같아요. 저항 뚫고, 그 다음 눌림목,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반등했거든요. 먼저 반등했는데 미국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미국이랑 공조돼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 키높이 맞춰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고, 아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키는 5월에 한해서는 HLB가 아마 좌지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장이 나오기 전에 일단 HLB의 FDA 3상 결과 승인, 요게 결판이 나야 됩니다. 이게 승인이 당연히 된다고 보지만, 승인되고 나서도 과연 시세를 얼마큼 끌어당겨서 다시 한번 지난해 에코프로처럼 바이오 업종에서 미친 대장 노릇을 다시 할지, 에코프로가 작년에 7월에 빠진 것처럼 빠지면서 다른 후발 대장이 나타날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흑연, FEOC 핵심 광물로 분류. 그래서 2년 유예가 돼가지고 상당히 K 증시에는 부담을 많이 줄였다. 왜냐면은 흑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소하려고 포스코 그룹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K배터리 침투율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걸로 인해서 70% 이상 미국 시장을 침투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편해졌다. 일단은 이거 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광물 소재로는 흑연과 전도소 첨가제, 카본 블랙, CNT 토론제, 이거 다 뭐죠? 음극재에 들어가는 원료죠. 그래서 음극재 쪽으로는 거의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었다. 동박 이런 거. 그리고 전해액 용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우리나라 대장주가 엔캠인데 얘네도 뭐 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프다 이런 데 해가지고 중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해액 용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용매는 이런 요소 때문에 광물 이런 걸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받게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 보면은 흑연 및 전해질염, 이 전해질염을 LiPF6랑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LiPF6는 리튬염이에요. 그래서 리튬염과 그리고 용매 그리고 첨가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전해액이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지금 전해질염이 건드린다고 하니까 야 이거 LiPF6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해 기업들 미국에서 FEOC 대상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충격을 아침에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회복은 했지만 아직은 요거까지 해소가 다 되지 않은 것 같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아무튼 영문으로 알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해액 첨가제 이런 것들도 핵심 광물은 적격 제접체가 2027년 1월 1일까지 주기적인 서면 보고를 하면서 이제 개선을 해라,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적인 요소보다는 코스피는 제가 요거 21선은 한번 뚫을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눌려도 뚫어요. 그리고 21선 이탈 안 하면은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있죠.
요거 큰 틀에서는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 원래 예전에도 컨트롤 보면 여기서 뚫어서 그냥 가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나온지 기대감 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눌려도 간다. 좀 더 기대감 실어보자. 그래서 폭락 같은 경우는 기어이 7월이 아니라 9월달 FOFC 명분을 위한 8월달에 어떤 돌발 악재라던가 이런 요소들로 한번 눌릴 수 있다. 시장이 폭락 같은 거는. 그래서 요때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추석 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아마 FOMC가 9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침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라 가지고 이 전후로 뭔가 충격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그거는 저랑 같이 썸머 랠리를 한번 보고 기대해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5, 6월에 한번 시장 폭락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 들었지만 단정지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주투자지 그때 무조건 빠집니다. 이거는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냥 경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은 4월달에 이렇게 먼저 흔들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라리 얘기 드렸던 거 눌렸다 그냥 빠져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왜? 그러면은 여름이 끝나는 찰나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한 번은 죽일 것 같다. 이게 대놓고 시장 올리다가도 야 이제 그때쯤 막 올라가면 개인들이 야 지금 시장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보겠죠. 그때 한번 폭락을 겁을 확 줄 것 같아요. 진짜 겁을 제대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다 꽃길 걸으면 된다. 그 정도로 한번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뢰가 하나 있죠. 금투세. 요거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떠한 트리거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특 한번 흘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일선, 21선이 같이 겹쳐있는데요. 코스닥은 선물 포지션의 구축을 위해서 시세 가담을 코스닥을 가지고 하진 않았다. 코스피를 오로지 몰두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아마도 이 수급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재차 좀 좋은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코스닥에서의 시세 만들려면 아무래도 반도체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총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알테오젠, 엔캣 1위부터 5위가 2차전지랑 바이오입니다. 그나마 리노공업이 오늘까지 미친듯이 올라서 4.5주까지 올라와 줬어요. 그런데 리노공업이 이만큼 위치해서 막 9주 10도까지 갈까요? 바로? 그건 쉽지 않다. 이미 제가 보기에 리노공업도 올 만큼 왔습니다. HPSP도 시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이거 시총 9위라서 여러분 엄청 세 보이죠? 시세는 6만원 넘었다가 지금 벌써 30% 넘게 빠져있는 시세입니다. 3조예요.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힘에 부처하는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가려면 결국엔 뭐죠? 2차전지나 바이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대장 업종인데 엔터는 힘들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결국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인데 반도체 중에서 막 조 단위로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기에는 반도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를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반도체가 두조주를 할 때는 플러스 알파 종합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코스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업종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거 무조건 그냥 외우면 돼요. 바이오나 2차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 코스닥이 강세 시작했으나 이내 음봉 전환했죠. 그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이게 2차전지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는 나름대로 행보 버텼어. 그나마 박스는 버텼으나 2차전지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더 버티다가 음봉 전환. 그리고 반도체는 아침에 갭상승해서 그래도 양봉 유지. 그래서 강세 흐름을 지속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약업종은 그래도 그냥 한번 올려치고 이제 쉬는 구간이에요. 뭐 내려쳤다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HLB가 뭐 흔들기 나오면 당연히 21선도 한번 터치했다가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도 좀 주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이오는 언제든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다. 라고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나름 반등을 하지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 아니면 횡보할 가능성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까지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뭐 아스코도 있고 HLB도 있고 뭐 이런 포인트들인데 뭐 HLB와 연관돼서라고 하면은 HLB 다음 주자가 이제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DA의 성과를 보고 있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한올바이오파마, 메지온, 뭐 매드팩토라든가 이런 기업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한올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보실 수 있고 아스코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딱 하나 짚었습니다. 뭐죠? ABL 바이오.
오늘도 ABI 바이오가 가장 강했거든요. ABI 바이오가 이번에 그래바디 T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커요. 특히나 내일부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2024 바이오 코리아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거 세부 데이터 공개는 안 하는데 그래바디 T 다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ABI 바이오의 데이터 공개 이런 것들도 또 파이프라인 공개도 많아가지고 요런 거 부각도 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 아스코 가서 뭐 기타 기업들이 발표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오 학회 관련해서 걸러야 되는 바이오의 기준들 대충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이 바이오 매매하는데도 특히나 지뢰 같은 거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종목 보면은 오늘 셀트리온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잘 만들었어요. 제가 원하던 건 뭐였죠? 19만 1,000원 이상의 종가 마감. 근데 이거 상승 요인을 봤더니 독일에서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39%가 넘었대요. 아, 이거 몰랐어요? 이거 시장에서 몰랐을까? 그냥 자기들이 올리고 싶으니까 뉴스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갭 띄운 다음에 쭉 한번 당겨 본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박스 돌파를 했고 애초에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희생양이 됐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흔들기까지 하고 나서 기어이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서 HLB랑 알테오진이 적당히 그냥 무너지지만 않으면 바이오 자체는 훈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요 정도 올라와 주면서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는 날이 생긴다면 이때 아마 바이오가 힘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2차 전지는 좀 달라요. 2차 전지는 전기차 업종이 코스피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 SDI, LG엔솔, SK이노베이션 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경계해야 될 게 이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는 상당히 우리가 잘 골라야 할 것이다. 분명히 가는 놈들은 있을 것인데 코스닥에 속한 2차 전지는 아무래도 바이오보다는 후순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딱 됐어. 그러면은 코스닥의 2차 전지주들도 상당히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 전에는 코스피의 전기차 업종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리 인하 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바이오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거 엄청나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뜯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알파저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를 구분해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전에는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전기차. 반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무게를 좀 더 실어 가야겠죠.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2차 전지와 저도 반도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보다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재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최근에 시장 분석하면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몸살도 걸렸었거든요, 주말에. 지금도 약간 멍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뭐 좀 횡설수설 하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콘텐츠에서는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좋게 봐주시고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시장보다는 종목에 다시 집중할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과 업종이죠. 저도 좀 더 재밌는 시장을 보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4월달 한 달 내내 시장만 봤더니 진짜 재미없거든요. 시장 분석하면. 근데 어쨌든 종목이나 뭐 이런 업종 분석하면 재미가 있어지니까 저도 다음 시간부터는 시장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들로 여러분께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들을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내일 만나기로 해요. 안녕.